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호성입니다. 네, 어젯밤 시장이 시작은 좋았는데 장중에 좀 안 좋은 소식들로 하여금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동안 올랐으니까 이에 따른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쉬어갑니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제일 편하죠. 네, 그렇죠. 제일 그게 편한데 편하죠. 무슨 악재가 또 숨어 있나 아니면 내가 꼭지에 잡은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들 네. 그다음에 또 고퍼주 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밈 있지 않습니까? 밈 그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 아닌가 싶어서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할 때만 되면, 하락하는 날만 되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야, 왜 하락하는 거야? 라는 물음표를 많이 던지실 네. 텐데요. 거기에 저희가 느낌표를 찍어드릴 수 있는 컨텐츠 오늘도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잠시 후에는 우리 장 부사장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고요. 오늘은 대신증권 문남죽 수석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네, 오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시장에 대한 해안을 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도 역시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 또 발빠른 월가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뭐 이 단어가 시장이 안 네. 좋으면 다시 한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연준회의,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준회의야 오미크론 우려로 하락했는데요. 영국에서 첫 번째 오미크론 사망자가 네.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네. 듣고, 아니 우리가 보통 이런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기저질환이 있는지, 뭐 나이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없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고 기사가 예. 나오기도 했고요. 첫 사망자. 한 명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대체 이게 진짜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또 기저질환과 연결이 돼 있는 건지 뭐 어쨌든 시장은 오미크론을 가볍게 봤다가 여기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불안해. 이게 것 같아요. 보면 늘 첫 번째, 그러니까 네. 뭐 첫 번째 미국에서 발견됐다든지 첫 번째 사망했다는 이럴 때 좀 장이 빠지는데 그쵸. 어제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되고 제가 네. 보기에 영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저증이 있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사망했다가 발표하기 네. 때문에 약간의 좀 뭐랄까 경각심을 주면서 다시 한번 3차 접종해라 라는 어떤 그런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벌써 오미크론 관련된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라는 맞습니다. 보도도 예, 있고요. 예. 3차 접종을 위해서 군까지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뭐 강압적으로 아, 군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한게 예, 예. 아니겠죠. 설마 네. 그건 아니겠고 예, 뭔가 그렇습니다. 이제 군 관련된 또 의료 관련된 부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겠죠. 설마. 그래서 일단 뭐 되게 심해 영국이 네, 네, 심한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그 강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걸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어 3대 지수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S&P 500 가장 중요한 지수죠. 0.91% 빠졌고요. 나스닥이 1.39%, 다우가 0.89가 빠지면서 빠지는 모습 보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맞아요. 모습 보였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솔직한 얘기로 오늘 장 막판에 가면 반등할 줄 알았더니 더 큰 음봉이 나와주면서 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 오늘 방금 마감된 시장에서는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제히 하락세를 그렇습니다. 보였습니다. 아니 사실 뭐 얼마나 올랐다고 또 떨어지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도 올라간 있어요. 게 없죠. 그쵸. 그냥 내리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잠깐 반대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ABNB가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가 0.52%, BKNG가 부킹홀딩스입니다. 2.62%, MAR이 그 3월이 아니고요. 메리어트 호텔이죠. 메리어트 호텔이 2.78%, HLT 힐튼이죠. 2.74%, LYV가 라이브 네이션입니다. 이게 네. 그 얼마 전에 공연했던 그 BTS 공연했던 그런 공연회사인데 1.45%가 빠지는 네.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옆에 보시는 게 항공주 그다음에 크루즈 기업들인데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카지노 기업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여행이라고 쌓여 있는 모든 게 빠졌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까 3천 명이라고 얘기한 걸 사망자로 얘기했나요, 설마?
감염자, 확진자, 오미크론 예, 감염자가 예, 3천 명이라는 거죠. 어우,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뭐 한 명 예, 정도 그렇습니다. 발생을 했다라는 거. 예.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다면 정정 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오늘 본 거는 아까 네. 말씀드린 오미크론에 대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끼워 맞춘 거고요. 네. 제가 볼 때 시장 흐름은 다음에 나오는 그런 기사가 좀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엔비디아 퍼가 오늘 날짜로 93배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서 미리 말씀하시죠. 비싸다고 설명하시면 이제 자막이 깔립니다. 그 요도원 앵커 엔비디아 고평가 경고, 논란. 경고 이런 거 나오겠죠.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정확히 보면 지난번에 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의 시장의 하락을 가른 것은 고퍼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바로 어제 모건스탠리가 퀄컴을 추천한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퀄컴 추천이 여러 가지 있지만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퍼가 낮습니다. 23배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낮네요. 낮다 보니까 오늘 등락도 보시면 거의 약보다 좀 더 안 빠졌고요. 에버코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했는데 네. 17배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거의 안 빠졌고요. 바클레이, 시티, 베어드까지 브로드컴을 추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 47배로 모든 반도체 업종을 해도 엔비디아 이하 약간 퍼가 낮기 때문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퍼가 높은 종목이 빠지고 낮은 종목들이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오늘 엔비디아의 급락은 6.75% 빠졌는데 다른 이유가 없고요.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쵸. 그런 약간 경계심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가파르게 좀 올랐던 종목들이 쉬어감이 있는데 그 쉬어감이 보면 항상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그 빌미를 마련해서 그렇습니다. 좀 쉬어갔다가 이제 뭐 매물 소화도 하고 고점에서 좀 맞습니다. 등락을 보이다가 또 실적 따라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만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 투자하신 분이 딱 들어왔는데 네. 제가 뭐 93배짜리 이를 퍼를 가져간 게보다는 저 같으면은 한 23배짜리 네. 이런 거 가져가지 않을까. 그쵸. 부담스럽지 않게 네. 그런 상황이 강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현상은 우리가 그토록 물론 저는 뭐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많이 현지에서 많이 매매했던 밈에 대한 그런 고전을 벌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저는 이 종목 소식을 사실 최근에는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 종목들 최근에 네. 또 많이 뭐 등락을 보였었나요? 지금 고점 대비 60% 이상 빠져 있습니다. 근데 더 빠진 많이, 거죠. 더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AMC가 지금 23달러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5%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게임스탑은 거의 14%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 하락세가 더 진행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거죠. 돈도 못 버는데 주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네. 해서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사실 고퍼화 주하고는 좀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네. 어쨌거나 많이 올라온 거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의 반등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민 주식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네,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맵을 볼 텐데요. 어제 180불 이렇게 넘어서는 거를 봤거든요. 저는 어제 네. 3조 달러를 찍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못 찍어갖고 제가 정말 약간 죄송스러운데 아쉬워요. 아쉽죠. 근데 일단은 초반에 181달러까지 갔다는 네. 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 아쉬웠습니다. 악재가 없고요. 그냥 빠진 건데 2%가 넘게 빠지면서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네. 뭐 두 발 나가기 위해 한 발 뒤로 물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고 보시고 네. 반도체 그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퍼가 높은 게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인데 이거 올라갔습니다. 나홀로 왜요? 상승. 이게 메타 파이낸셜이 메타라는 그 이름에 대한 저작권이 있었나 봐요. 네. 그거 샀답니다. 오. 얼마 샀냐면 6천만 달러. 얼마죠? 6천만 달러 1180만 곱하셔갖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얘기해 거의 한 700억 달러? 한 750억 달러? 이름 하나에? 예. 그렇지만 메타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와. 쓰려고 그러면 빌려 사와야 돼요. 거기 있으니까 거기가 주인이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또 이름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요. 750억을 그러니까요. 그냥 보통 아주 흔하지 않은 이름 쓰게 되면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네. 메타 플랫폼에 대한 강한 의혹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운 돈 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너무 것 같아요. 아까운데요. 예. 이름 안에 700억 가량 썼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테슬라. 4번은 테슬라가 드디어 1000슬라가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예. 아니 그 얼마 전에 사이버트럭 그 아이들용 그 나오면서 그렇죠. 사이버트럭 관련해서 오히려 더 왜 안 나오냐, 그 언제 나오는 거냐 이랬는데
오늘 뭐 기사 보니까 Where is 사이버 트럭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서요? 그 사이버 트럭을 못 만들고 대신 아이들 용품을 만들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죠. 네. 지금 그럴 때냐? 네. 진짜 트럭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네. 약간의 그런 뭐랄까요? 일론 머스크가 실망에 나와주는 그런 모습 보여 주가가 빠졌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테슬라가 빠진 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인 포드가 빠진 거는 똑같이 많이 올라갔을 때 빠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사가 없거든요. 테슬라를 하도 그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뭐 내용을 삭제했다 뭐 이런 내용을 보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난항을 겪고 있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지연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 사이버 트럭 같이 트럭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인기가 덜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보통 세단 쪽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그거는 뭐 일론 머스크의 결정이니까 네.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슬라를 이제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늘 밤에 수급이 또 강력하게 유입돼서 진한 초록색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오늘 바로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뭐 니콜라 그 다음에 루시드 그건 몰랐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그만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고 EB에서 카누 같은 기업들 그 조그만 그 전기차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리는 기업들이거든요. 그쵸. 조달 비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많이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나마 녹색 부르킨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백신 기업들 5번이죠. 백신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네. 아무리 뭐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3차 접종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언제 봤습니까 3차를? 저는 이게 3개월로 또 당겨졌다면서요. 예, 그래서 당겨졌죠. 아직 뭐 예, 예. 문자는 안 왔는데 제 2차 접종 언제였습니까? 시기를 맞추면 한 10월 정도에 맞았으니까 1월 정도에 맞겠죠? 곧 맞을 걸로 보이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제 그렇군요. 맞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별 후유증 없으시고요? 팔은 좀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팔을 한번 좀 만져드렸어요. 만진 거죠. 싫어하시더라고요. 때리시면 안 되고. 근데 일단은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정된 방법은 없지만 네. 그나마 나은 방법이 세 번째 접종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네. 늘 얘기합니다만 나머지 업종은 필수 소비자 업종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쵸. 보이는데 콜라 드시죠? 뭐 전 사이다 먹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사이다 드시지 말고 뭐 아니 근데 네, 스프라이트 먹습니다. 스프라이트도 역시 코카콜라 네, 제품이니까 맞아요.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은 뭐 경기가 상관없이 드시는 거니까 그런 기업들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는요 전반적으로 한 70% 주가가 빠졌고 30%도 올라왔다는 거 확인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분 뵐 때마다 헤어스타일이 참 특이하시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네. 헤어스타일 하면 트럼프 이상 가겠습니까? 그래요? 트럼프는 뭐 머리가 좀 네. 가발처럼 보이는데 이분도 그렇습니까? 아니 이분은 왜 빗질을 안 하실까? 약간 빗질이요? 정프님 스타일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예. 빚지 안 하시는 총리 네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보리스 총리인데 이게 보시면 영국의 첫 번째 오미크론 사망자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분이 원래 병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여타 다른 걸로 사망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네. 오미크론 확진이라고 해서 얘기했고요. 그게 첫 사망이라고 발표하면서 약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네.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3차 접종밖에 없다 하시면서 빠르게 하라고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연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단 무조건 빨리 맞추자는 게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첫 사망자도 약간의 좀 경각심을 가져오려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들이 많아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백신 개발에 거의 10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지금 그렇죠. 뭐 이 1, 2년 사이에 백신이 개발되고 이거를 맞고 사실 뭐 굉장히 부작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사망자도 발생이 돼서 무서운 건 맞는데 이거를 또 강요할 수는 없는데 요즘에는 또 백신 패스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하면은 그럼 어디 들어갈 커피숍도 수가 못 없어요. 가죠. 14일, 들어가면 예. 혼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서 네. 혼자는 가능한 겁니까? 혼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커피숍 혼자 앉아갖고 네,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그럼, 왔는데 그럼 안 둘이 되죠. 같이 못 앉는다. 근데 혹시 여도원 앵커께서는 그러면 네. 이제 만약에 지금 영국도 문제가 되고 네. 미국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 맞으신 분들은 맞을까요?
안 맞은 분들 끝까지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나의 목숨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저질환이 있고 나는 거기 부작용 내용 중에서 이런 사람에게는 좀 위험하다는데 이 주사를 맞고 내가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그 공포심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확히 보신 내용인데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네. 한 번 안 맞는다 분은 끝까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2번 맞은 거 3번 맞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아예 안 맞은 분들을 맞게 하는 건 쉽지 않다. 그건 거의 포기했다고 좀 보시는 저도 게 맞을 것 사실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맞는다고 하셨을 때 극구 말렸거든요. 좀 뭐. 이렇게 나중에 맞으셔라. 아니면은 너무 급하시고 좀 이렇게 예. 좀 다른 약을 맞는 게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저희 아버지는 완강하게 괜찮아 하시면서 맞으시더라고요. 그럼 뭐 참고적으로 화이자? 아니요 모더나. 모더나. 예. 예, 하여간 뭐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대한 많이 맞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일단 맞은 걸로 좀 보입니다. 해서 아이고. 여러분들도 뭐 안 맞으신 분들 네. 맞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금 맞으시네요. 아니 뭐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강요할 수는 네, 없고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또 체력 관리, 그렇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 그렇습니다. 가져봅니다. 자, 장 부사장과 함께 시장 정리 또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도 네. 잠깐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는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얘기하면 어디 가서. 저희가 또 백신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핫한 주제가 될 걸 알면서도 네, 또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드렸는데 너무 또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이런 댓글 보면 제가 쫄아가지고 또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뭐 네. 이런 거예요. 전 맞았어요, 예, 여러분. 예. 왜냐면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모임에 갔다가 약간 위험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남의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네. 경제에 국한된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백신 말씀드리고 얘기한 거는 죄송스럽고요. 네. 저는 2차까지 다 맞았고 3차도 맞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근데- 시장이 좀 하락해가지고 아니 12월 이제 산타 온다라고 좀 기대했는데 네. 이거 이대로 산타 오려다가 다시 가는 건가? 네, 올 겁니다. 거예요? FMC가 끝나면 아 그래요? 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확신에 같고요. 찬 이야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항상 우리 지난번에 맞추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께서 네. 약간의 그 네. 한번 쉬어감. 슬로졌다가 다시 연말 랠리 간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맞추신 거 아닙니까? 예상한 걸로. 네. 예, 운이 좋게.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몇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될까요? 먼저 FOMC. 네, 그렇죠. 네. 네. 아마 시장에서 알려져 있죠. 음. 매파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네. 분위기죠. 사실 11월 고용부터 물가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12월 FMC를 통해서 테이퍼링 가속화와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중반 빠르면 5월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오. 내년 FMC 일정을 보면 6월 달에 FMC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올릴 여지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점은 5월에서 6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 빠진 게 네. 오늘 장이 빠진 게 그럼 FMC에 대한 경기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세 가지죠. 하나는 영국에서 오미크론 예, 그것도 있고. 사상자가 예, 발생한 예. 거, 또 FMC를 앞둔 경계감. 뭐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연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 여부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FMC를 통해서 이 연준이 향후 통화정책 수순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아마 시장과의 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결과를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연준은 좀 시장에 어떤 확답을 주기보다는 항상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 때문에 FMC 회의가 도래할 때마다 경계감을 가지고 또 이벤트가 끝나면 해소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던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번 회의 결과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표명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인 분위기는 내년도 통화정책 수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회의였다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되게 매파적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경계감을 보이고 있지만 FMC 회의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또 불확실성 해소라는 의미에서 또 시장은 하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 15일 이제 발표는 16일 날 새벽 맞습니다. 3시에 예.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이제 증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하마노일 동안 미국 증시는 산탄들리가 그래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이 글로벌 증시를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커플링이 확연하게 나타났고요. 또 특히 미국이 선진국과 신흥국과 비교를 해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증시입니다. 그래서 산타넬리라고 하면 모든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시기보다는 US와 논 US. 그러니까 미국은 산타넬리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아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타넬리의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말까지 좀 구별을 하시면서 보셔야 이제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누지만 사실 또 국내 증시가 열리게 되면 또 국내 증시 흐름에 따른 관심도 많이 높아지시는데 좀 디커플링이라는 부분들이 연말까지는 계속될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넌 알겠습니다. US면은 넌 US면 네. 난 US, 넌 US. 네. 뭐 우리가 넌 US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넌 농담이고.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에 국내가 들어갑니까? 네. 중국 들어가고 넌 US에. 예.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국은 좀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네. 이 계절적인 패턴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얼마 전에 끝났었는데 결국 내년도 종속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3월 되면 양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10년에서 2019년 그 상해 종합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보면 4분기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분기까지 이어지는 계절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1분기까지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사실 좀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면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반도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약간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FMC가 이번 달에 이제 내일 오늘 밤인가요? 내일부터 열리죠? 오늘 밤부터 네, 오늘 밤부터 시작되네. 열리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1월 15일부터 네. 테이퍼링이 시행되고 있는데 11월과 12월은 연준이 150억 달러씩 네, 그렇죠. 자산 매입 축소를 하겠다는 거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이 자산 매입 축소 규모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0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연말이 아니라 중반으로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시카고 경영대학원 IGM이 설문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테이퍼링 종료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3월로 거의 대부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 이상. 그리고 그 60% 내에서도 47%가 높은 확률을 가지고 테이퍼링이 종료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거 사례를 놓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1970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제1차, 2차 오일 사태를 겪으면서 물가는 높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면서 그때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 정책을 펼쳤는데 좀 대응이 뒤늦어지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1970년도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높은 물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2005년과 2010년 두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연준이 대응하는 게 좀 달랐어요. 2005년 전후 때는 사실 성장이 둔화하는 것보다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많이 높였어요. 그때 당시 1%에서 5.25%대로 많이 올려놨죠. 실제적으로 물가는 좀 잡히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폭도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물가는 높았고 성장이 좀 둔화된 모습이었지만 아마 올해 가장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임금 상승이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는데 2010년도 당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임금 상승을 통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기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때는 물가가 높아도 금리를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잡히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2005년과 2010년과 비교를 해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폭이 2005년도가 가장 컸고 2010년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작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2005년 전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높은 물가를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 그렇죠. 성장 감속보다는.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서 소순환 사이클로 놓고 온다고 하면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실물 지표들이 올해 5월 이후부터 사실 내려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후퇴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연준은 물가 상승을 좀 기조적으로 보진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경제가 후퇴로 진입한다는 생각들이 일부 있는데 이건 좀 앞선 시기상조의 발언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연준이 왜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그 이유는 경제 성장보다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쪽에 좀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서두에 우리 문 의원님께서 네. FOMC가 끝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FOMC 이후에 어떨까? 거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좀 그러면 12월 이제 15, 16 지나고 나서 약 17일 정도부터 네네네. 이제 좀 하반월이라고 해야 네네. 되나요?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또 어떤 이슈와 함께 시장이 그러면 조금 더 상방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오미크론이 지금 다시 좀 부각은 됐는데요. 지난해 이제 4차례 변이 사례를 놓고 온다고 하면 5월달 발생했던 네. 남아공 베타랑 비슷해요. 그때 S&P 500 지수 하락률이 마이너스 3.6%였는데 네. 이번에 발생한 오미크론은 기껏해야 4일 동안 S&P 500 지수가 4%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면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증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보고 있어서 이제 남아있는 하반월 동안 저는 4가지 정도 변수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렸어요. FMC.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미국의 디폴트랑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 2일 양원을 통해서 내년 2월 18일까지 셧다운은 임시 예산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 가지 우려가 해소된 상황이고요. 디폴트는 처리 시한이 15일까지인데 지난 7일과 8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해서 패스트 트랙 법안을 통과하면서 14일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디폴트와 관련된 부채 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제 해소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변수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문제되는 변수는 아니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16일 날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물가만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럽의 물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4.9%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ECB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는 높은데 경기 부양책을 계속한다. 이건 모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ECB 통화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좀 긴축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변수는 미국 증시의 산타넬리 여부입니다. 일단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가열이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셧다운, 디폴트 우려 해소됐고요. 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 보면 12월 증시가 2010년과 2019년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산타넬리라는 게 성탄절 전후로 시작을 해서 새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산타넬리가 FMC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제는 증시 본연의 가치를 반영해서 증시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를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FMC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액션을 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변수 중에 하나가 혹시 뭐 자산 매입 축소 그거를 300억 달러 아니고 327억 달러 한다든지 예를 들어 물론 네네. 아니 왜 웃으시죠? 디테일하셔가지고. 아니면 금리를 2번 뭐 3번 뭐 더 한다든지 인상한다든지 네네. 이런 변수는 없을까요? 그냥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죠. 소통 없이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시장 혼란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때 그 부분을 경험했던 분이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소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300억 달러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하겠다는 그 범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상도 내년도 2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회 이상 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 단기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이 정도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시계를 넓혀서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기 순환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2023년에서 2024년은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호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4번, 2024년도에는 기준금리를 3번 정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 때 이 기준금리의 상단이 2.5%였어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연준은 기준금리 상단을 2.25%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을 겁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단기적인 경제지표만 보고 하진 않아요. 이미 10년 정도 되는 미국의 경기 순환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시장 예상과 달리 빠르게 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때를 놓쳐버리면 금리 인상 자체가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말씀드릴 때 1970년대 때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하면서 또 미국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되면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당장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좀 이게 현실적인 얘기야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내년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석이 많이 바뀔 겁니다. 예. 거기 또 기대가 되네요. 네네. 진짜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화제 종목 오늘 하나 꼽아 오셨는데 애플을 꼽아 오셨어요. 네. 사실 간밤에는 좀 아쉬웠거든요. 시장이 좀 하락하니까 네. 이 시총 3조 달러에 대한 벽이 좀 높게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애플 좀 좋게 보시나요? 애플은 좀 화제성 네네네. 종목이라 제가 얘기를 네.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 유망 종목으로서 마감내 종목으로 보면 저는 사실 애플보다는
알파벳이 더 좋아 보여요. 알파벳이요? 알파벳이? 오, 네. 왜요? 사실 올해 이제 수익률 시가총액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알파존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렇죠. 사실 알파벳의 어떤 시장 가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좀 저평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3조 달러까지 올라왔고 또 MS가 2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맞죠. 네. 사실 알파벳이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내년도 키 맞추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9구 정도의 시가총액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파벳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내년도 글로벌 광고 시장이 6.4% 정도 성장을 하는데 전통적인 광고 시장은 줄어들지만 알파벳이 주력을 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 시장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내년도 알파벳의 매출액 자체가 대략적으로 17%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도 마갓이란 여러 종목들 내에서는 저는 이제 알파벳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 매력은 있습니다. 혁신을 거듭하고 있고 고객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정책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뭐 애플도 주가가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 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메타버스 시장에 애플이 SR이라는 기기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애플의 XR 기기 같은 경우에는 3D 구현이 좀 가능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억 대의 아이폰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매칭돼서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년에 애플 주가도 좋을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2025년도 되면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는 애플카가 출시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애플이 시가총액이 이제 3조 달러가 넘어가는데 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이 뭐 남아있는 하반월 아니면 내년 연초에 3조 달러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에 대한 이런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광고 시장에 대한 장점을 본다 그러면 알파벳도 있지만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전신 페이스북이죠. 네. 그것도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럼 빼고 알파벳만 좋게 보시는 겁니까? 똑같은 광고 시장을 본다 그러면? 네. 그 메타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메타 페이스북. 플랫폼. 그러니까 월간 이용자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번 이제 과거와 달리 한번 좋지 않은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거 되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메타 플랫폼 쪽이. 예.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왜 메타라는 이름을 바꿨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존의 플랫폼 자체가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의 사업 아이템을 바꾼다는 거죠. 메타버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어떤 사업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상태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알파벳에 대한 점수를 더 높게 주고 싶고요. 일단 메타가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좀 성장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메타도 충분히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보이는 여러 투자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알파벳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TF에 의해서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잘 안 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분이신데 예. 부담을 확 네. 어쨌든 알파벳에 알파벳. 대해서 네네네.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집을 나와서 아동보호시설에 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을 만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래퍼라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었죠.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인가? 다른 것이 다른 것인가? 요리하는 내 모습은 어떤가?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6시 30분부터 매일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항현입니다. 교수님 좀 머리를 휘날리며 오셨나 봐요. 네. 머리카락 하나가 좀 이렇게 떨어지셨네요. 아, 올리면 되죠 뭐. 그 정도야 뭐. 자, 아무것도 어제 아니죠. 시장은 조정을 보였는데 이 조정을 두고 사실 이야기가 많아요. 좀 쉬어간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악재, 특히나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맞아요. 보셨어요? 맞아요. 오미크론이 결국은 영국에서 발표했잖아요. 관련돼서 한 분 돌아가셨다는데 네. 모르죠. 그 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지난주 내내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잖아요. 특히 지난주에 주간 단위 보면 기억하세요? 다우지수가 무려 4%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2월 이후 최고가 상승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물론 주식 매일 올라가면 좋죠. 그쵸. 앞선 코너도 얘기하셨지만 문영근 얘기하셨지만 애플도 매일 올라가면 좋죠. 예, 테슬라도 매일 올라가면 좋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 주린이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단계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찌됐건 오늘 나스닥 1.4% 떨어졌고 뭐 1%씩 떨어졌는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물론 굳이 얘기하면 오미크론 경제 악영향도 있고 FOMC를 앞두고 순고리, 이건 사실 보면 솔직히 이건 애들도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써왔지만 근데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렇지만 더 주목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이게 한결같이 물론 부동산에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보면 방어적 섹터 주식이거든요. 왜 올라가는 거냐, 왜 살아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 한 4가지 분류, 중분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등락은 있지만 그런 것도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필수 소비재가 뭔지, 임의 소비재가 뭔지 이거 몰라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무슨 저희야 뭐 시험을 내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중요하지만 보통 투자자들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특히 뭐 코스트코가 어디에 들어가네, 뭐 담배 회사가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딱 느낌 같은 느낌 있죠. 필수 소비재가 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실 저는 알지만 가장 건가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많이 마시는 거 있죠. 생수 사 마시죠. 생수. 네. 네, 생수. 물론 생수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정수기. 뭡니까? 정수기를 쓰지만 해외는 정수기 문화보다는 사 먹는 거는 아니면 아예 그냥 수도꼭지 먹는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수가 워낙 파퓰러한데 생수를 하는 거가 또 보면 코카콜라나 펩시 이런 데가 다 갖고 있잖아요. 오늘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코카콜라가 오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바로 갑니다. 오늘. 오.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죠. 어저께는 P&G였고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어느 한쪽만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그래서 그 다양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래서 S&P를 사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젊으신 분들은 나스닥의 QQQ를 사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첫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한 매주가 됐건 2주에 한 번씩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사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종목을 보더라도 진짜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선 코너 나왔지만 애플도 제가 잠깐만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제가 플러스를 말씀드리면 오늘 JP모건이 180에서 210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들도 이제 주가가 이제 3조 달러 돼가니까 할 일 하는 거죠. 자기네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이제 연말에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JP모건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아이폰 SE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나온 건 그렇게 재미를 못 봤는데 5G형이 나오는데 지금 가격이 좀 나름 저렴이죠. 저렴해 봤자 뭐 500~600달러 할 텐데 이거가 3억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그래서 이게 북미나 이런 선진국보다는 중진국 이런 데서 많이 팔린다는 거죠.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보통 10억에서 11억대가 지금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애플 기기가. 그래서 3억대로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올해 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기업은 사실 애플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면.
나머지는 다 집지 않았고 일부 이제 그 파이가 죽으면서 일부 다른 중국 그 기기가 늘어났지만 애플 하나거든요. 그래서 3억대가 과연 늘어날 수 있을지 약간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 목표를 210억 달러 올려놨고요. 사실 이거보다 애플에 좀 꿈과 희망이 필요하신 분, 애플 주주분들, 그래서 이거 팔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한테 오늘 제가 숙제 아니면 이거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룩 벤츠의 짐 먼스터라는 사람은 특히 이제 미주미를 계속 뭐 수년째 보셨던 분은 다 아십니다. 특히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직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고요. 어디에 있었냐면 파이퍼 제프리라는 곳에서 한 20년 이상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12년, 13년 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였던 사람이서 이분이 그만둔 다음에 이분이 룩 벤처라는 창업 투자로 갔고요. 그러니까 룩 벤처가 창투사입니다. 창투사. 그래서 지금은 바이 사이드에 있는 겁니다. 셀 사이드는 증권사고 바이 사이드에서는 뭐 다른 자산운용사인데요. 여기에 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 다음에 지금 또 한 3, 4년째 계속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는 사람이 번스타인의 사코낙이라는 분이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베스트 애널리스트 애플 관련해서. 근데 여튼 이분의 오늘 인터뷰가 나왔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워낙 풀 버전도 있는데 저는 뭐 돈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분 30초짜리 딱 요것만 핵심만 보고 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애플의 최고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들의 목표 주가는 앞서 JP 모건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 바이사이드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테슬라를 그 캐시우드가 3,000달러 가는 것도 다 바이사이드니까 약간 계산법이 다릅니다. 여튼 목표 주가 250달러 제외하겠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권의 문영건도 얘기하셨지만 메타버스에 하면서 내년에 이제 AR, VR 기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는 아무도 확인 안 해줬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 있고. 그래서 앞선 바로 이분도 제가 3억대 아이폰 SE가 3억대나 정말 시장을 창출할까에 대해서 약간 제가 헷갈리고 저가 여기에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SE를 안 살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모르죠. 살 사람이 있다니까 JP 모건의 시각이 맞겠죠. 저같이 나부랭이의 얘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JP 모건의 그런 형님들이 중요하겠는데 딱 이분의 제가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 그대로 찍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이분 영어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다 웬만하면 밑에 자막 처리하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뜬금없는 거가 메타버스까지는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자율주행차 있죠. 자율주행차. 그게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이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지금 20%를 갖고 있습니다. 20%. 근데 자동차 시장 및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10%를 차지할 거랍니다. 10%. 향후에. 네, 10%. 10%면 무지막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격은 좋은 시절이 오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매 5년마다 애플이 크게 변하는데 앞으로 나갈 5년은 꿈도 꾸지 못한 애플이 나옵니다. 애플 기기 디바이스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절반은 애플카 살 거다 이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튼 이분 시각은 10%를 갖고 갈, 10%를 갖고 갈 수도 있다. 하여튼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보시면 되고 저게 뭐야 말도 안 된다. 나는 아이폰 쓸 필요도 없고 너무 비싸. 그러면 안 보시면 되는데 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나 좀 볼만한 분은 이걸 보시면서 꿈과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말씀드렸어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펜하이머에서 내년도 증시 전망을 발표한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텐데 좀 긍정적인가요? 네, 오펜하이머도 이게 약간 완전 최고 대형 IB는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보기 약간 거시기하죠. 물론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있어요. 기존의 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비모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게 최고의 목표 지수를 제시한 게 5,300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계산했습니다. 조금 더 높네요. 5,330으로 오늘 현재 월가 최고를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최저는 4,300입니다. 지금요. 모건스탠리 4,300인데 여하튼 이들은 5,330. 그래서 지금의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는 4,330이고 위로는 5,330이잖아요. 1,000포인트 차이 나죠. 얼추 20%의 등락이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거든요. 그것은 최근 10년에 두 번째로 높은 그 변동폭 위아래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아래가 크다는 것 자체는 시장 엄청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이 혼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는 가장 안전한 거는 지수를 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고요. 최대한 분산 투자라는 게 안전하겠고요. 이게 불안하면 주식이랑 채권 이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는 아니면 외국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돼 있는 ETF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펀드 오브 펀드가 있다시피 미국에서는 ETF로만 만든 ETF 이런 시리즈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소개드렸는데 이게 대표적인 것이
그 걸그룹 중에 AOA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AOA, AOR, AOK, AOM 이런 C들이 쫙 있어요. 제가 뭐 내일이라도 봐서 기회 되면 다시 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하튼 시장은 내년에 대한 전망이 가장 최근 10년 중에 두 번째로 높다. 변동폭. 그러니까 위아래가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어째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경제 회복세가 지속된다는 거, 기업 실적이 호조세가 지속된다는 거, 기업 실적에서 호조세가 지속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2,222.32달러 내년도 전망 목표가요. 그래서 그것은 222.32달러죠. 그래서 이것은 올해 대비 한 9% 이익이 또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번 세 번째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텐데 이들의 시각은 내년에 금리 한두 번 올려봤자 아니 두세 번 올려봤자 통화 당국의 전체적인 시장 우호적인 정책이 지속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공급망 이슈에 관해서도 완전히 헷갈리잖아요. 다들 해석이 들리는데 JP모건 같은 데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정 수준 어떤 경우에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공급망 이슈가 내년도 계속된다. 비싸다는 얘기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도 머리 아프다는 얘기하는데 오펜하이머는 공급망 이슈가 개선될 거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오미크론은 안 보입니다. 오미크론은 상수죠, 상수. 아, 상수로.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그건 오늘 앞전 코너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파우치 박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딱 직접적인 아니야 했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매년 그런 걸 맞아야 된다 가능성도 있다는 걸 시사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요. 오미크론이 저희가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또 다른 거 나올 또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약간 뜬금없지만요. 내년도에서 유명한 증권사나 아니면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내년도 전망, 내년도 토픽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인 거 아시죠? DRI라고 하시죠. 다든 레스토랑이. 알죠. 다든 레스토랑이고 뭐 거기 레스토랑 안에 브랜드 중에 보면 약간 펍 같은 것도 있고 술 마시는 것도 있고 뭐 보통 스테이크 다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또 탑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건 완전히 지금 일산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3분기요. 다든의 실적 있죠. 다든의 사람들 가는 숫자가 있죠. 그 매장에 가는 숫자가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했습니다. 지금요. 네.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시장이 내년에 탑픽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다양한 시각이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S&P 500과 나스닥만 하더라도 한 510개 되거든요. 살 거는 넘쳐나거든요. 본인의 마음이 안 맞고 이해가 안 되고 인지적으로 안 되면 뭐하러 합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 종목을 얘기할 때 보면 애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플 비싸다고 평소에 안 쓰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애플에서 삼성으로 가면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삼성에 애플 가면 또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이 아니더라도 살만한 주식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비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편하니까 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에 변동성이 기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좀 안전한 거, 소위 퀄리티 주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퀄리티 주식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는 거, 매출 성장률도 높고 마진율도 높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검색하는 게 우리 지난번에 참 토요일 날 있잖아요, 부사장님. 네. 토요일 날 저희가 그 배당 관련해서 했는데 했죠. 저희가 워낙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지난 24일 일요일까지만 공개하기로 했는데 몇 분이 또 하고 한국 시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국 시간 일요일 밤이 아니가 미국에 사는 어쩌냐 그래갖고 부산이 어저께 또 말씀하셔갖고 제가 아직 처리는 안 됐는데 일요일까지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다시 열어주십시오. 일요일까지 오픈하고 이번에는 미국 서부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뭐 미국 서부 9시로 가겠습니다. 9시. 제가 그 현지에 있을 테니까 9시에 맞춰서 내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마진 주식 여기 쭉 보니까 다 정말 튼튼한 종목들도 있는데 최근에 좀 하락했던 뭐 페이팔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네요. 그것도 떨어졌고 마스터카드도 있고 뭐 메타 플랫폼도 이제 반등도 하고 있고 잘 모르는 거 유나이티드 뭐 제약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거고요. 엣지도 최근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하튼 매출 성장률을 높고 마진도 높은 기업군에 일단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보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내가 좀 익숙하냐. 그리고 이익 증가율 같은 거 이미 나왔잖아. 거의 나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매출이 늘어나고 마진이 높으니까 이런 것 보시면서 차트의 흐름도 보시면서 좋겠죠. 어떤 분들 이 중에서 바로 여동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것이 좀 불편하면 안 사면 되는 거가 되겠고요. 올라가는 걸 좀 보면 좋겠죠.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저희가 토요일에 했던 강의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검색하고 있는 것을 핀비즈에서 하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챙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에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두세 개만 좀 확인되면 이게 알파벳입니다. 구글이요. 그리고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나 사실 그 비자나 아멕스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지금 10월부터 한 20% 정도. 어떡하죠? 어떻게 이제 더 많이 쓰시면 되죠. 오늘 아멕스를 또 적극 매수한다는 레포트도 나왔어요. 최소한 20% 올라갈 거라고. 네.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쓰라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많이들 쓰고 있지 않냐 지금. 거기에 답이 있는 거지 뭘 하냐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분도 장기적으로 여성분이니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멕스 오늘 뭐 프라이스, 타겟, 업 이런 거 치면 나올 텐데요. 제가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쓰셔야죠. 네.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제 나오고 떨어지는 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오토데스크가 오토캐드잖아요. 캐드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독 경제에 다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요즘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하나 좀 이것까지만 보겠는데요. 어제는 사상체육과 날 주식을 샀을 경우에 기대 수익률과 확률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 가는 말이 더 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딱 이겁니다. 시장은 달리는 말서 뛰어내리면 낭패 보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웬만하면. 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고 아시는 기업이라면 그냥 갖고 하시라는 관점인데요. 오늘 또 통계가 나왔는데요. 금년에요. 나스닥 기업의 60%는 이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네,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네, 이게 60%로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시가총액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좋고 알고 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꾸준히 갖고 가면 되죠. 물론 아마존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그러니까 모더나 인투네시아 8등에 들어가네요. 네네. 인투이스는 아시다시피 터보텍스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지만 미국에 계신 분 다 아시거든요. 터보텍스 하는 회사인데요. 진하게 더는 코스트코가 보이는데요. 코스트코는 제가 보이는데도 말씀 안 드렸죠. 왜냐면 코스트코는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트코 회원분들이라면 모르겠어요. 한 주부터 사시면 되죠. 물론 오늘 좀 떨어졌겠죠. 웬만한 건 다 안 보고 갔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도 가시고 모레도 가실 분이 전 세계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이게 아직 안 되는데 제가 오늘 가서 사무실 가서 우리 박 선생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또 시간 관계상 또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로 인해서 뭐 호응을 얻기도 하고 질타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질타는 제가 아주 겸허히 수용해서 다시는 그런 좀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언에 좀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댓글 보다가 이제 밤을 샐 그런 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댓글을 열심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시장 하락했다고 좀 이렇게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와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분지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